특히 연체가 길어진다면 채무 불이행자, 즉 신용불량자가 되어 경제 생활에도 큰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우 법률사무소입니다. 요즘 금리가 많이 오른 데다가 물가마저 많이 오르면서 채무가 있는 분들이 더욱 힘들어 하시는데요. 오른 금리에 맞춰 이자 내기도 빠듯한데 생활 물가마저 너무 올라서 타격이 더 크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연체가 시작되시는 분들도 그만큼 많이 늘어나고 계신 것 같은데요. 특히 연체가 길어진다면 채무 불이행자, 즉 신용불량자가 되어 경제 생활에도 큰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채무조정제도의 도움을 받아 이 어려움을 극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채무조정제도가 바로 개인회생인데요. 개인회생은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적 채무조정제도인 만큼 연체 유무와 상관없을 뿐만 아니라 사채나 대부업, 개인 간 거래 등 모든 채무가 다 조정 대상입니다. 비슷하게 비교되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이 협약된 기관의 채무만 조정되는 것에 비해 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인 만큼 다중채무로 힘들어하시는 개인 채무자분들에게 더욱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원금을 조정해준다는 큰 장점도 있지만 이외에도 연체가 시작되신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독촉이나 추심도 모두 금지시켜주며 압류나 경매 등도 막아주기에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채무 변제가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비용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미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상황이다 보니 개인회생 비용을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렇다면 개인회생 비용은 전부 얼마 정도가 들어가는지 대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비용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법비용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변호사 수임료입니다. 법비용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반드시 납부해야만 하는 비용으로 분납도 안 되고 현금으로 신청 시 법원에 직접 내야 하는 비용입니다. 그렇기에 이 법비용은 저희 사무실과 진행하지 않으시고 다른 사무실에서 진행을 하시든 아니면 법률 대리인 사무실과 함께하지 않고 혼자 진행을 하신다고 해도 동일하게 지출되는 고정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법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습니다. 인지대는 법원에 내는 신청 비용으로 인지액, 인지료, 인지세라고 다양하게 부르며 쉽게 신청할 때 필요한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지대는 약 3만원 정도가 필요한데요. 이때 전자소송으로 접수 시 10%가 할인되기 때문에 27,000원 정도의 인지대가 들어가게 됩니다. 송달료는 신청인의 채권사들에게 보내는 우편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원에서 채권자들에게 개인회생 절차가 필요한 서류들을 송달할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기본 송달료의 10회분 정도를 예납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납을 하는 이유는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몰랐던 채권자가 나타나기도 하고 부양가족 등이 변경되기도 하기에 미리 대략적인 금액을 예납하고 있습니다. 이 송달료는 채권사 수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만약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된다면 회생위원 선임 비용으로 약 15만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법 비용으로 앞에서도 한번 얘기 드렸듯이 신청 시 꼭 법원에 납부해야만 하는 개인회생 비용입니다. 그리고 바로 변호사 수임료가 들어갑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진행되는 법적 절차이지만 대부분 전자소송으로 진행되기에 서류 정리 정도의 도움만 필요하다고 생각드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혼자 진행하는 분들도 계시고 수임료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해 법무사 사무실에서 진행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방법이 꼭 정답이다라고 이야기 드릴 순 없지만 이렇게 개인회생 비용만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사무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장 이자 낼 돈도 없는 상황 속에서 변호사 수임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로 5천만 원의 빚을 진 사람이 만약 변제율 18%로 인가를 받는다면 한 달에 25만 원씩 3년간 총 900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남은 채무 4,100만 원의 채무는 모두 탕감되는 제도입니다. 이때 5천만 원에 대한 이자 또한 모두 면제되기에 개인 채무자들에게는 큰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80%로 인가를 받는다면 4,100만 원을 갚고 탕감되는 금액은 9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은 비용에 대한 걱정보다는 내가 얼마나 탕감받고 얼마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몇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의 원금을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인 만큼 단순히 수임료 액수보다는 얼마나 성실한 사무실인지, 의뢰인의 회생 사건을 합리적인 변제율로 잘 끝마칠 수 있도록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사무실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상담을 받아보시고 그 사무실에 대한 후기나 관련 글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산법 전문 사무실인지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데요. 개인회생 파선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야가 도산법이며 도산법 전문 변호사는 전체 변호사 중 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고민 중이시라면 반드시 도산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해야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 이원우 법률사무소는 도산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개인회생 분야 전문 자격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 변호사라 하면 개인회생 신청 비용이 더 비싸지는 않을까란 걱정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전문 변호사라고 해서 개인회생 비용이 더 비싸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비용은 사무실에 따라 다르며 사건의 난이도,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개인회생 신청 비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저희 도산법 전문 변호사 이원우 법률사무소는 회생 및 파산을 전문으로 하는 도산 전문 사무소이며 수임료를 최대 5회까지 분납할 수 있게 도와드림으로써 부담 없이 개인회생을 진행하실 수 있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결과에 따라 수천만 원 이상의 이득까지 도 얻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비용의 고민보다는 채무로 힘든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저희인 도산법 전문 변호사 이원우 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셔서 지금 내 상황에 맞는 채무 해결 방안, 회생 변제금 예상, 달에 얼마를 갚아야 할지 등을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서울회생법원에서 하고 싶어 하시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